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응용 첫 번째, 자유물체도와 힘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물체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물체도란 우리가 힘을 해석을 할 때 이러한 사람이라든지 오브젝트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표시를 하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하고, 일단 운동하고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정지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따라서 그 멈춤 상태에서 우리가 그 멈춤 상태 그 시각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도시를 하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역학이나 물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사람이 어떤 출발하기 직전에 우리가 힘을 도시를 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다음과 같이 출발 직전을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진에서 박용하는 힘들을 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육상 선수의 무게에 의한 힘이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발판에 현재 발이 하나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력에 의한 그 발력이 다음에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도시를 하는 힘은 러너를 블락이 미는 힘 F와, 그리고 이 육상 선수의 무게에 의한 힘 W로 표현을 하면 되고, 일단 각도는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이 각도 시타가 정해지고, 이 힘을 우리가 다시 해석이 용이하게끔 우리가 XY 평면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각 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한 것이 FX와 F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물속에 이러한 잠수부가 수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힘부터 도시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는 당연히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물속에 있기 때문에 부력 F가 이 윗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휘저음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력 F가 있고, 또한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한 저항력인 드래그 폴스인 F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도시를 하면 모든 힘들이 도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식으로 힘을 도시를 하는 것을 자유물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력학적 문제를 풀든 동력학적 문제를 풀든 자유물체도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자유물체도에서 일반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미는 힘과, 기본적으로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있고, 우리가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힘에는 다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부력이라든지 항력 같은 힘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더 추가로 도시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힘들은 다음에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물체가 어떤 지면에 접촉해 있거나 또 다른 물체에 접촉을 하고 있으면 항상 접촉한 부분에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노멀 폴스 N이 항상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물리 말고 다른 책에서는 우리가 발력으로 리액션 폴스라고도 하는데, 일단 물리에서는 우리가 수직 항력으로 모두 접촉을 하면 이 면이 이 물체를 미는 힘으로 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힘을 우리가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마찰력은 이제 앞서 살펴본 이제 수직항력을 알아야 정의를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항상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찰력을 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마찰력도 뭐 미끄럼 마찰과 구름 마찰, 그리고 정지 마찰과 운동 마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은 이제 마찰력을 따로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물체에 우리가 힘을 도시를 할 때 이제 마찰력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자유물체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찰력을 이러한 운동하는 방향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도시를 하면 되고, 일단 그 크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직항력과 마찰계수를 알면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반드시 이제 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정지 마찰력이냐 운동 마찰력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한 이제 구르는 경우는 또 마찰력이 방향이 또 반대가 되게 되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과목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운동하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은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줄을 물체에 매달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을 하나 구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실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압축력은 이제 줄 수 없고, 뭐 압축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실은 항상 이제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압축력은 줄 수 없고, 물론 이제 줄도 뭐 종류에 따라서는 뭐 와이어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강성이 센 것들은 뭐 압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이나 이제 줄로 가정을 하는 것은 이제 압축력은 작용을 할 수 없고, 이제 또한 뭐 비틀림이나 이제 그러한 힘이 작용을 할 수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장력만 작용하는 이제 물체를 우리가 이제 실이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러한 인장력만 작용하는 이제 줄과 같은 물체에는 항상 이제 텐션 폴스라고 하는 이제 뭐 인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장력이라고 많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장력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작용을 할 수 있고, 항상 장력은 이제 인장력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도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가 되겠는데, 항상 무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직교 좌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수직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즉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지면이 이렇게 평평하다라고 하면 항상 그 평평한 면에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게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체의 힘을 도시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나의 힘만 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도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무게 W는 우리가 이제 바디 폴스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우리가 이러한 컨택트 폴스와는 다르게 이제 항상 이제 표시를 해줘야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용되는 단위계는 총 다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SI 단위계와 영국 간섭 단위계는 우리가 이제 질량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이제 절대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MKS 중력 단위계 혹은 MKS 공학 단위계와 그리고 미국 공학 단위계는 이제 중력 단위계로,
이제 결국 그 절대 단위계와 공학 단위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힘의 단위의 값과 이제 질량의 단위의 값이 다르게 되면 다시 이제 무게에 있어서 이제 질량의 값과 무게의 값이 다르면 이제 절대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값이 같게 되면 이제 공학 단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절대 단위계에 있어서의 뉴턴 단위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국 관습 단위계에 있어서의 이제 절대 단위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장 기본 단위인 이제 1파운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힘의 단위는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이제 MKS 중력 단위계인데, 어차피 이 두 개의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통일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힘을 나타낼 때는 이제 킬로그램 폴스로 표현을 하고, 질량을 나타낼 때는 이제 킬로그램 매스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 관습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파운드로 표시를 하고, 혹은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는 우리가 여기 앞에 그 이제 P를 더 추가를 해서 이제 PLB로 표현을 해서 이제 파운달이라는 단위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그냥 파운드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공학 단위계에서의 힘도 이제 파운드인데, 우리가 이제 질량의 그 단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파운드 폴스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질량의 단위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SI 단위계와 MKS 중력 단위계를 합해서 우리가 미터 단위계라고도 하는데, 일단 미터 단위계에 있어서의 질량은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MKS 중력 단위계에서는 이제 이 힘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제 M이라는 첨자를 더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영국 감습 단위계에서는 이제 슬러그라는 질량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미국 공학 단위계에서는 이제 파운드 매스라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둘의 그 환상 관계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 슬러그라고 하면 이제 32.2 파운드 매스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공학 단위계나 중력 단위계는 우리가 중력 가속도의 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것인데, 즉 이제 우리가 1kg F라고 하는 것은 결국 1kg 매스 곱하기 9.81m/s 제곱을 한 것이 이제 1kg F로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미국 공학 단위계도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1파운드 폴스는 1파운드 매스 곱하기 32.2 파운드가 아니고 피트/세크 제곱인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 아니고 영국 관습 단위계에서의 1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1 슬러그 곱하기 1 피트/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게로 그 환산을 하면 결국 이제 32.2 그 파운드가 되게 되므로, 그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1 슬러그는 32.2 파운드 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력과 속도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중력과 속도의 값은 이제 뭐 절대 단위계나 공학 단위계나 이제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무게는 이제 중력 단위계에서의 1kg 폴스는 이제 SI 단위계에 있어서는 이제 9.81 뉴턴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공학 단위계에 있어서의 1파운드 폴스는 이제 32.2 그 파운드 혹은 이제 32.2 파운달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힘의 환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힘의 그 단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각 단위계별로 어떻게 이제 값이 환산이
되는가가 이제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앞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셨다면 그 계산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환산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그 힘의 단위별로 이제 환산값들이 이제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일단 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GS 단위계에서 이제 힘의 단위로 이제 뉴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국 1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5제곱 뉴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1뉴턴은 10의 5제곱 다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와 이제 파운달에 있어서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절대 단위계에 있어서의 그 이제 힘의 단위로 이제 파운달이라고 읽고, 이제 결국 이 중력 단위계에서 이제 32.2라고 하는 중력과 속도를 곱해주면 이제 이 값으로 이제 환산이 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톤이라는 단위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1톤은 이제 1000kg 폴스인데, 우리가 이제 이 그 미국 그 공학 단위계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테이블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000이라는 값으로 딱 떨어지진 않는데,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관습적으로 이제 1톤은 이제 2000 파운드로 이제 이렇게 정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